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퍼붓고 있는 이번 장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까지 서울에 100mm, 충남과 전북에는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집중호우로 서울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새벽 4시부터 동부 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고 한강 수위가 상승해 잠수교도 차량과 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폭우에 서울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비바람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정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세종과 청주, 단양, 원주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북한 대표부가 발언을 신청해 10년 만에 안보리 회의석상에서 북한이 공개 발언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방산,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크라 재건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 재건에는 최대 1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학교 건설 등 200억 달러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수술 취소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는 이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밤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서부 지역 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시민들이 곧 출근길을 이제 나설 것 같은데 지금 강남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서 시민들은 우산을 챙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장맛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서울 노원구 193mm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195mm, 경기 오산 170mm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밤사이 호우경보가 호우주의보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호남 등 남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한강 유역 일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하천과 도로 곳곳은 통제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천 27개 모두 출입을 통제했고 잠수교는 보행자 통행은 물론 새벽 4시 50분부터는 차량 통행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도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비구름은 전국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전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400mm 이상, 중부지방엔 300mm 이상의 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거센 비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8시 30분에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서울, 인천, 세종, 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젯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지자체 관계자와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계곡과 하천,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붕괴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이규옥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의 한 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이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 축대가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는데요. 지금은 방수포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덮여져 있는 상황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 붕괴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인근 20가구 46명의 주민들은 숙박업소나 지인의 집 등에 임시로 대피한 상황인데요. 해당 지자체는 현장에 상황실을 차리고 밤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로 하부에 있는 석축 3.5m, 약 한 50년 정도 전 석축이 현재 우수가 유입이 되면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수포를 설치를 해갖고 구청은 날이 밝는 대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보수공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이 정전사고가 있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어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충격해 인근 2,1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야 복구가 완료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희 집은 이제 인덕션을 쓰고 있어요. 저녁을 못하게 돼서. 또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는 오늘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가로수 한 그루가 많은 비로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끊어 인근 2,000세대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강원 정선군 피암터널에서 추가 산사태가 나기도 했는데 산림청은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도로 축대 붕괴 현장에서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주말까지 300mm가 넘는 물벼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현재 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말까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면 비구름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고요. 특히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는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호남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호남,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서부와 호남에는 이틀간 15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지역에는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지역은 모레까지 물폭탄이 쏟아질 텐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은 내일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강도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충청과 전북에 최고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도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집어삼킨 비는 내일과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앞서서 한번 정리를 했긴 했지만요. 이 밤사이 비 피해가 상당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보신 것처럼 밤사이 비 피해 굉장히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쌍문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주택 약 2,000세대가 정전됐고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 갇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 중국동 빌라에서는 옹벽에 생긴 구멍으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구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요. 오후 6시 반쯤 연희동에서는 집안이 붕괴돼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밖에도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저층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은 작년에는 많은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은 침수 위험이 가장 큰 곳인데요.
비에 대비해선 입구에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배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배수구를 막히게 할 수도 있어서 청소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집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경우에는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꺼비 집은 내리고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주거 지역도 이제 문제지만은 비가 많이 내리면 순식간에 이 도로가 물에 차면서 이 운전 중에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전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이 어느 정도 차올랐느냐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좀 다릅니다. 예. 우선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을 땐 저단 기어로 변환하고 시동을 끄지 않고 저속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물이 바퀴 높이까지 차오른 경우에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상용 망치가 있다면 창문을 깨고 나가야 하고 이마저도 놓쳤다면 자동차 안팎의 물 높이가 30cm 가량으로 좁혀지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 탈출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저희 현장 기자들 지금 현장에서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비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좀 내릴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선 서울과 수도권의 호우경보는 오늘 오전 5시부터 호우주의보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은 호우경보가 더 확대돼서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정체전선은 중부와 남부지방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까지 장마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우와 관련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긴급 배수 작업과 안전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재래시장은 한때 물바다로 변해 상인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에는 맨홀이 역류하면서 흙탕물이 도로를 삼켰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시장 거리에 물이 가득 찼고 행인들은 바지를 걷고 엉금엉금 걸어다닙니다. 자전거 바퀴가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고 맨홀에서 역류하는 물을 빼기 위해 양수기도 쉼없이 돌아갑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의 영동시장 골목이 쏟아진 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네,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배수공사가 안 끝나다 보니 또 이렇게 도로에 물이 이렇게 찼던 것 같아요. 구청 관계자들이 빠르게 작업한 탓에 10분 만에 물이 빠지긴 했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박스 내부에 같이 차면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물이 오가고. 도로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에서는 맨홀이 역류해 한때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호남 지방에서는 도로 옆 절개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진안에선 성인 키보다 큰 바위들이 도로에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보성에선 토사가 쏟아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강세용 기자입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전방에 바위와 부러진 나무가 보입니다. 언뜻 봐도 바위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불과 몇 분 차이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돌이었거든요. 그 옆에 오른쪽에도 돌들이 또 있었고 나무 같은 거 다 또 이렇게 잘려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아마 빨리 왔으면. 전북 진안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산 비탈면의 바위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낙석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낙석의 크기가 성인 키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런 크기의 낙석이 산에서 5개가 떨어졌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바위가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변엔 최근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쪽 길이 출퇴근하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만 아침 일찍 발생한 낙석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도로 전체가 흙더미에 가로막혔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상간도로에서 절개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5m 이상, 크게는 한 10m 정도까지가 계단식으로 이미 파괴가 발생이 돼서 붕괴 징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최근 장마 기간에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는 모두 6차례.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국에 걸쳐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이번 장마. 지난 장마에 피해를 입었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와 축대 붕괴 사고가 났던 곳에서는 빗속에서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방안 가득 빗물이 들어차 있고 집기류가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며 일가족이 숨지면서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는 물막이판도 설치됐습니다. 넘어 들어가는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넘어 들어갈 정도면 지하철 옆에서 새들어가는 물이 맞죠. 하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자 지자체가 추가로 빗물바지 공사에 나섰습니다. 지하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분산 빗물바지를 해가지고 지하에 물이 안 들어가게. 큰 비로 축대가 무너진 아파트 단지도 안전 점검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폭우가 예보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이처럼 방수포를 단단하게 하는 말뚝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숫자도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며 싱크홀은 없는지 긴급 점검을 하는 등 온종일 수해를 막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건설 현장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작업의 경우 빗물과 콘크리트가 섞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사업체들은 비가 오는 걸 감안해서 콘크리트 비율을 높인다곤 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내렸던 지난 11일 오전 경기 구리시의 한 건축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후 면을 고르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내리는 비가 그대로 유입됩니다. 작업자들은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이 강행됐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콘크리트가 쓸려 내려요.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 공사업체는 영상에 나온 시간대에 비가 시간당 1mm 정도 왔고 콘크리트 강도를 올려 타설했다며 문제될 게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이 사업장 여러 곳에서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휘경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날 콘크리트 타설이 목격됐고 지난 4일 충북 청주시에서도 우중 타설이 진행됐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비가 오더라도 그 뭐 타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을 씌우든지. 현행 규정에는 강으로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엔 책임 기술자의 검토와 확인만 필요하다는 항목만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아이파크 부실 시공과 최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찾아오는 이상기온 현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사방이 물바다로 변했고 일부 시민들은 카누를 타고 이동합니다.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단 이틀 사이 한 달치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추가 비 예보가 있어 피해가 늘 수 있습니다. That could bring significant additional rainfall. We have to continue to be vigilant and mindful that more flooding is a very real possibility. 반면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남부엔 불볕 더위가 기승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는 13일 연속 최고 기온이 섭씨 43도를 넘어 18일 연속 43도를 넘긴 1974년 기록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This heat wave that we're experiencing right now can be fatal. 일본과 중국에도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엔 이번 주 초 400mm에 달하는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는데 같은 날 도쿄에선 무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중국도 이달 들어 남서부 충칭에서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베이징 등 북부는 폭염 때문에 전력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도 계절성 폭우가 수일째 계속되면서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제는 극단 기후가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의료계 파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4만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간 첫날 우려했던 대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일부 병원은 외래 창구와 응급실이 텅 비었고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입니다. 병실에 있어야 할 간호사와 병원 노조원들이 병원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총파업 출정식으로 병원 안은 텅 비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는 불안합니다. 많고 의료 인력이 적으니까 열나고 있는데 뭘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내도 없고 진료사 인력도 없고 항상 여기서 해요. 근데 이게 좀 아무도 없어요. 평소였다면 구급차가 바쁘게 오갔을 응급실 앞은 조용합니다. 오늘은 노조 파업 때문에 폰으로 안 들어오네? 119 차가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못 봤어. 노조가 대거 파업에 나선 병원은 정상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받지 않고 수술도 대부분 연기했습니다. 다르죠. 간호사가 하나도 없으니까는. 아니에요. 아직 못 봤어. 전국 14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조 4만 5천여 명이 일제히 파업에 참여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협상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투쟁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위원장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필수 인원은 파업에서 빠졌지만 일반 병실 의료진이 파업에 참가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 대란은 불가피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파업이 절차를 따른 것이긴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늘까지 예정된 파업이 만약 더 연장된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았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거쳐 업무 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이 오늘 종료되는 파업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파업의 권한을 벗어난 걸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아울러 노조법상 허용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결국 협상의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인 병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의료 공백의 우려 속에 야당은 미묘하게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파업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지지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대폭 좁혀졌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20원, 경영계는 9,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소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는데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하고 있던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걸 면제해주고 후쿠시마 식품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외교장관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유럽연합 EU와 일본과의 정상회담. 양측은
경제안보 분야 등에 대한 논의 결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평가 등을 근거로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을 비롯해 일본 10개 현에서 나온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겁니다. On our side, the European Union side, we agreed to lift the remaining restrictive import measures that were linked to the Fukushima accident. 일본 내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우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 규제 철폐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사실상 없애면서 일본은 전면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과 중국 등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두고 국제 무대에서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아세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지 않은 주장이 제기돼 IAEA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는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 이 의혹의 중심에는 대한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한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장대빛 속에서도 문제의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배준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아 5월에 대한노선을 제시한 설계업체는 예타 안에 나온 양서면 분기점이 시공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터널과 터널 사이 1.2km 구간 40m 교량 위에 분기점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차로 설치가 어렵고 터널 확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접속부 가강속 차로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터널들을 다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측면에서도 남쪽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량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추산돼 종점을 남쪽으로 옮기는 게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업체는 나들목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이 제안한 강화 IC는 342번 지방도에 설치하자는 건데 해당 도로가 지나치게 협소한 데다 주변이 산이어서 양서면까지 교량으로 이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하는 과정에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설계업체의 기술적 설명이 있었지만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국회 국토위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13일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소집됐는데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6개월여 만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7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가 어제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인큐베이터 속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는 쌍둥이 판다와 젖병을 물고 있는 앙증맞은 아기 판다, 보송보송하게 돋은 흰 털도 제법 보이는데요. 판다는 보통 생후 한 달 후부터 눈과 귀 등 주변에 검은 무늬가 나타나 우리에게 익숙한 판다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사육사들은 산모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교대로 젖병과 어미가 젖을 물리는 인공포육을 병행하고 있다는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대만에선 위험에 처한 여성을 산부자가 용감하게 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대만 타이둥시 거리에서 50대 장모 씨가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허씨 산부자, 아버지는 철제 국자를, 장남은 길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막내 아들은 선풍기를 들고 범인과 맞섭니다. 아버지가 국자로 남성의 손을 내리쳤고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모두가 달려들어 범인을 땅에 눕히고 제압했는데요. 상황을 목격한 행인 한 명도 힘을 더했다고요. 이렇게 응징당한 범인은 경찰에 인계됐고 피해 여성은 수술을 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소말리아 아데나데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이착륙 장치 고장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활주로를 이탈했는데요. 여객기 날개가 활주로 안전 펜스를 뚫고 나오며 부딪힌 뒤 기체가 다시 펜스와 충돌하고 멈춰섭니다. 기체 뒷부분은 파손됐고 조종석이 기체에서 분리됐는데요. 다행히 승무원 4명과 승객 30명은 모두 무사하다고요. 사실 이 공항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다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친모는 잘못했다는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혼자 쓸쓸히 남겨져 있을 아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주택 바로 뒷산 끝자락에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살펴봅니다. 태어난 지 불과 이틀 된 아이가 묻혔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친모인 30대 여성은 처음에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아 이틀 만에 아이가 숨져 이곳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이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그냥 숨졌다는 점이 수상해 경찰이 추궁하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는 왜 살해하신 겁니까? 이 여성은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이틀 후 태어나자마자 친정집으로 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흘째 발굴 조사에서도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색은 오늘까지 이제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찾으려고. 경찰은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미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새끼 곰 형제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후 5개월, 아직은 어미의 품이 절실한 흑곰 형제가 한 야생동물센터에서 다시 만났다네요.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야생동물센터. 먼저 우리에 풀려난 새끼 흑곰 한 마리가 주위를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윽고 같은 우리에 놓인 새끼 곰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이내 두 마리가 만나 함께 새집 구경에 나섭니다. 어미 사망 후에 가까스로 다시 만나게 된 생후 5개월 흑곰 형제입니다. 그간 행적이 묘연했지만 캘리포니아 야생동물관리국의 노력으로 차례로 발견됐는데요. 당분간 현지 환경과 비슷하게 조성된 이곳 의료시설에서 지낼 예정이랍니다. 앞으로는 가족을 잃는 슬픔 없이 우애 넘치는 형제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정복을 위해 알프스를 넘었던 나폴레옹이 무덤에서 땅을 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 국경을 넘는 최초의 알프스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새하얀 설경 위로 바삐 움직이는 케이블카. 알프스를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특별한 이동수단입니다. 해발 3,800여 미터 마터호른 주위로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를 횡단할 수 있다는데요. 알프스 일대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최초의 케이블카. 또 비행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고도로 국경을 넘는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약 4분간 1.6km를 이동하는 사이 창밖으로는 그야말로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 34만 원 선.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감한 산악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국왕 부부를 감싼 화려한 예복을 포함해 그들을 실어 나른 마차까지 대관식의 모든 것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됩니다. 버킹엄 궁전 연회장에 놓인 한 쌍의 예복. 지난 5월 대관식에 쓰였던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예복이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등 뒤로 늘어진 긴 망토, 흰 족제비 털과 황금 레이스로 장식된 국왕의 예복과 역시 화려한 황금 자수가 돋보이는 카밀라 왕비의 드레스, 왕비의 반려견 베스와 블루벨, 국왕 부부 손주들의 이름도 새겼다는데요. 각종 곤충과 꽃장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국왕 부부의 애정도 느낄 수 있답니다. 신발과 장갑, 왕실 의자와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까지 대관식의 모든 것이 전시된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고액 체납자라고 부릅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처음으로 공조에 나서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합동수색을 벌였는데요. 밀린 세금은 안 냈지만 집안 서랍엔 명품 가방과 시계,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계세요?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와 서울세관 직원들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집주인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얼마 뒤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입니다. 선반엔 칸칸이 명품 가방들이 들어찼고 서랍장을 열어보니 고가의 시계와 지갑, 외화도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거나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압류한 지갑을 꺼내자 그 아래 돈 봉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네? 100만 원이 나온다. 세금 22억 원을 안 낸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더니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기금속과 고급 양주가 나옵니다. 30년 전이요. 이거 얼마 정도 되죠? 이거 5, 60은 가죠. 이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려고 부부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은 직원 24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공조수색을 벌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3명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은 공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세관은 앞으로도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숨긴 재산 찾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한전에서 불과 몇 달 전 5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간 관련 예산으로만 40억여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말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전이 지난 4월 전기 사용자 100만여 명에게 보낸 실명 확인 이메일입니다. 고객명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담겼습니다.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 가운데 약 5만 명의 고객에게 서로 다른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100여 건 넘게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내부 감사만 진행하고 석 달 가까이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발송 원인은 수작업 입력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알려졌는데 당초 60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실명 확인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들인 예산은 43억 원에 달하는데 단순 실수도 막지 못한 겁니다. 이 한전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위기 대응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피해는 없었는지 조속히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 직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오는 17일부터 현장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차, 다음 달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실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녀 특혜 채용과 선관위의 조직 인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교 건설 등 200억 달러 사업을 추진합니다. 황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궁에 입장해 폴란드 정상 부부와 악수를 나눕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K2 흑표 전차 등 20조 원대 한국 무기를 구매한 폴란드와 추가 무기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와 3건의 MOU도 체결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인프라를 다시 만들려면 인접국 폴란드가 물자를 경유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와의 협력은 우리 건설사 등 민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교와 주택, 병원 등 시설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건축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 사업이었던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업 간담회를 열어 추진 전략을 듣고 지원 방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동결로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고 가계대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규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고 그간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던 근원 인플레이션도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계속된 수출 부진에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까지 겹치며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4차례 기준금리 동결로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몇 달 새 폭증한 가계부채가 변수입니다. 지난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크게 우려할 수치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은행 주담대는 아시다시피 꽤 어느 정도 증가를 한 상태고 다만 비은행 주담대 등 담보대출이라든가 은행의 신용대출들은 여전히 지금 축소 감소세에 있고 증가 금액이라든가 폭이라는 것들은 좀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달 말 미국 FOMC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만큼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구름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특히 전북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200mm 안팎, 호남에도 15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은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지역은 모레까지 물폭탄이 쏟아질 텐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은 내일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강도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충청과 전북에 최고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도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해안가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NBA 마칩니다.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